벌써 서시네요. 그렇죠. 많이 왔어요? 제가 있을 때 그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이경복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소수의 무리지만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도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국애족할 수 있는 신명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는 진정으로 우리 경복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마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 악의 무리 붉은 마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재명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은 쌍물러 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에 접하고 불의를 미워할 수 있도록 불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서부터 우리의 순서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유관순이와 같이 나라를 외칠 때 3.1운동의 나라를 찾은 것 같이 아버지 저 붉은 마의 세력을 무찌르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강청하며 오늘도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세력들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 좀 당겨오세요. 앞으로. 시간은 나중에 선생님, 얘기하시고 이제 앞으로요. 네, 앞으로. 지금 회의니까 저 성대현 씨 앞으로 좀 나중에 앞으로 하시고. 차를 좀 앞으로 앞쪽으로 가까이 메어주세요. 와주세요. 메어주세요. 회의할 적에는 회의에 집중하시라고요. 가까이 좀 와주세요. 위로. 네, 저쪽. 중간중간 끊기더라고. 아니 거기는 비디오. 이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준비가 시원찮아가지고 특자는 이제 제 생각에 한 30명은 저한테 오겠다는 분이 한 25명 계셨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찾질 못하셨는지 장소는 못 찾아가지고 아마 1층에 3m가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묻든지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되는데. 제가 어쨌거나 그런 면이 있고 또 날씨가 좋아서 전부 풀리에 나가신 것 같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목소리 들려요? 다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총체적 위기거든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오네.
다 끝났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끄세요. 네? 아버님. 나라가 정말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라고요. 그 사람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해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발짝 우리는 직접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리 It's none of my business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상은 아시다시피 해외, 국내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 일일 생활권단요 1분 생활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국내가 따로 없고 오늘도 아까 그 박성현이 보낸 그 유튜브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정치하는 놈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고. none of my business 하는 사람들을 지금 타겟하고 있다고요. 하루 아침에 이 전체주의 국가로 변할 수가 있다고요. 히틀러가 애당초부터 그렇게 독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제가 바뀌는 거는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에서는 체제 바뀌는 게 이거 뭐 한순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몽졸이 자기 편을 안 들었던 사람은 몽졸이 척결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부인하는 세력을 척결해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놈은 말뿐이 아니라 진짜 이놈이거든. 그렇지. 뭐 문재인보다 더 흉악한 놈이에요. 문재인은 더 흉악한 놈이 있거든. 아니 그 사람 근처에서 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정 없는 놈이야 이거. 그 인성이랑 전혀 없는 놈, 갖추지 않는 놈. 더군다나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서로 결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사정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체대한 일이라고. 그래서 아마 혼자 떠들어봤자 참 반향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아주 소수의 분들이 오셨지만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포럼 이름이 윤어겐인데 포럼 윤어겐인데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이것은 무슨 윤석열 팬클럽 부호가 아닙니다. 윤석열 팬클럽이 아니에요. 윤어겐 정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펴지 못했잖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그가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것은 굉장히
괜찮은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반국가 세력이 뭐 글쎄 어떤 게 반국가 세력이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반국가 세력이 다 좀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척결해야 되고 그걸 왜 가지고 가? 아니 왜냐면요 회장님 사람이 못 찾고 헤매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못 오면 못 온 거야. 지금 저게 우리가 지금 표인데 그걸 움직이면 어떻게?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표를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내가 하는 의도를 몰라. 계속하세요. 이것이 오늘의 회장님 이거 테마라고. 아니 바깥에가 태극기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여기서 못 찾냐고 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윤석열 팬클럽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지난 탄핵 전에 구국 선언을 했잖아요. 구국 선언이 뭐냐면 제2의 건국 운동이라고. 제2의 건국 운동. 그 취지와 괴를 같이 한다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은 1948년에 했지만은 48년에 그 어지러운 상태나 지금이나 뭐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은 심각성은 비슷하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새로운 건국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건국운동 이념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윤어겐 운동하고 정신이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윤어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국가 세력 척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세력 척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anti-state forces,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 그것이 반국가 세력인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반국가 세력이고, 또 부정선거 세력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세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척결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포럼은 집중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당장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으면 선거를 있잖아요. 근데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가 더 부인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 알지만 이 국힘당 그 캔디데이트로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선관위원회 비율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첫째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안철수 같은 놈이 4강에 들어간다고. 이분 김문수까지도 부정선거라고 말을 못해.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인데 내가 딱 보면은 선관위 눈치를 보는 거야. 니들 나한테 잘못 보이면은 후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다가 이 후보 경선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냈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선거관리를 그놈들한테 시키고서 그 중에서 내가 뽑히길 바래? 걔들 눈치 볼 수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딨냐고. 다시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관위에 비위를 건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경선조차 안 된다고. 그러니 본선거에서 선관위원회가 이쪽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선 씨 말처럼 하나 많아요. 99% 안 됩니다. 좀 선거 시스템 자체가 아무데도 조작할 수 있는 건데 걔들 비유에 거실르는 놈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라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짠놈한테 우리가 잡히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글쎄요. 법이 그리 돼 있고 법을 바꿔야 되는 뭐 선관위를 뭐 또 다른 그래서 기관을 그 바꾸다.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그 조정진 씨하고 전화를 했어요. 조정진 씨가 스카이데일리 대표인데 지난 4월 1일로 사임을 했는데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제일 강력하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수원, 원수원 중공 간첩들을 체포해 간 것과 관련해서 근데 사적으로 한 얘기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얘기 다 괜찮아. 당신 귀가 문제다. 다 들린다는 그분이 뭐 그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했지만 저한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definitely 자기가 기사 쓴 것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말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적응 미친 사람으로 하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온 마이크 들고 해요. 마이크 들고. 잘 들리죠? 아니요, 잘안 들려요. 내가 오는데 안 들려요. 오케이. 그냥 하세요. 저기 들고 하세요. 들고 해요. 그래서 그 서신을 홍 여사님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대선 씨가 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해서 기고한 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나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자 여사님께서 조정진 씨가 저한테 보내온 서신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낭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아니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이크 안 써도 다 밑에서 그쪽 와서 됐어요. 회장님, 누구하고 통화하셨다고 그랬어요? 조정진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요즘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대표 요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한
한국이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씨가 언론인이고 작가인데 지난 4월 1일자로 사임하면서 이 글을 썼네요. 기레기 청산하고 문청으로 돌아가기. 이제 문청이라는 얘기는 문학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죠. 저는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작가가 최근 본인에게 보내온 서신 중에서 부정선거 관련 부분만 따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관련 보도도 스대라는 말은 스카이데일리를 줄여서 말이죠. 스대가 독보적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웹의 문제점을 스대는 2018년 4월 웹 전자투표기 수출 사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묵인하에 진행됐다는 의혹 보도부터 2014년 제정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관위원장이 A웹의 대외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A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다른 모든 매체가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외면할 때 스대는 그때 이미 선관위가 2016년 전자투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해오다 2018년 초에야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것을 거론했다. 나아가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진국 빈곤 탈출을 위한 원조에 쓰여야 할 ODA 자금이 우리나라도 예산이 없어 못 쓰는 개표결과 전송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특히 지원 대상국이 후진국에만 몰려 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A웹의 일탈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큰 문제고 모르고 있었다 해도 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스대는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그리고 꾸준히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원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증거 확보는 국민을 계몽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였다. 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보내졌는지 의문을 갖던 차에 스대는 중국인 간첩, 해커들 99명 체포 후 일본 내 미군기지 압송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된 1월 15일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특종을 놓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앞다퉈 스대의 중국인 해커 포획 기사를 폄훼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다. 계엄령 해제 직후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군은 연수원에 총 190명을 투입됐고 해당 연수원에 머무르던 90여 명의 인원에 대한 신원과 행선지 파악의 관건이라는 발언과 2024년 12월 24일 주간 시사 IN의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90여 명이 경찰과 계엄군의 통제로 감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 역시 맞다. 스대는 이러한 내용을 첫 제보받은 이후 마쿠에서 작전을 지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백악관 소식통 등
최소 8곳 이상의 취재원과 취재처로부터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최순실, 본면, 최서원, 태블릿 PC 기사를 허위로 조작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좌파 매체 JTBS의 유도성 질문에 억지로 답한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은 해당 작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스대의 공식 입장이다. 스대는 작전의 주체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중의 독선을 깔았다. 특정보다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 성공한 게 중요하다고 보는 스대의 정무적 판단이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영향권 하에 있는 좌파 매체들이 아무리 스대 기사를 폄훼해도 흔들림 없이 후속 기사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이다. 중국이 설치한 부정선거 카르텔로 자기 나라가 통치로 넘어가는 판국에 대통령이 나서 자신의 생명과 직을 걸고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부정선거 촉결을 주창했음에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레거시 미디어들과 그동안 부정선거에 기대해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꼭두각시 정치인들은 스대 얘기만 나와도 발작을 하며 가짜뉴스로 치부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중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스대에 주는 광고를 끊으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발끈해야 할 중국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SNS 금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왜 스대 기사의 적확성과 영향력을 신뢰해도 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 언론계는 부정선거에 대해 취재도 안 하고 보도도 하지 않는 조중동에 실망한 30년에서 100년 독자가 그 신문 구독을 끊고 수대로 갈아타고 있다. 특정 매체 구독자 수가 두어 달 사이에 30% 이상 급감하고 한부 확장도 어려운 판국에 수대는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10,000부 이상 늘어났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이 쓴 그 편지에서 대체로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얘기, 그 이후에 있던 얘기가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잠깐 서머라이즈하고 또 의심이 되는 부분 퀘스천 받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여기는 190명이라고 하면 잘못 쓴 것 같아요. 30명이라고 알려있어요. 그 수원 연수원에 그러니까 과천 그 선관위에는 100여 명 갔는데 연수원에는 130명 계엄군이 갔다고요. 이 과천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장비와 자료가 있어. 그러나 연수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병력이 거길 가니 까닭이 뭐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빈대인데 연수원이면 그냥 이런 데 아니에요. 거기 갈 까닭이 뭐냐. 그렇지. 그 연수원을 갔다 하니까 내가 조금 의심스럽죠.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그 김병주 그 친구들이 거기 계엄군이 왜 거기에 갔느냐? 거기에 연수했던 사람을 뭐 130명, 뭐 100여 명을 감금했다, 뭐 그런 얘기를 민주당 측에서 먼저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CCTV를 선관위에 요청을 했거든. 그러면 첫째는 요청한 것을 민주당 측에만 보냈어. 국민의힘 측은 안 보내고. 그런데 그것도 편집해서 보냈단 말이야. 끊어가지고 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뉴스 보시면 알지만은
그 큰 대형 버스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있지 그걸 옮긴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났다고. 그렇게 하고 그 민주당은 또 선거회에서 편집해서 보내온 그 영상을 좌파 언론한테만 또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보수 측 언론에서 하는 소리는 전부 이제 가짜 뉴스만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는. 네, 그런 게 의심스럽고. 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가 나오는데 국군 정보사령관은 이건 국가 기밀을 다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집 있잖아요. 점집. 점보는 무섭. 그 행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의장이가 그러니까 CIA의 요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약간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의장을 하기 위해서 잡도 그런 걸 하고 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블랙 요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것을 그 누군가 그 부정선거하는 그 사람이 가서 인터뷰했는데 확인한 거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 정보사령관 자기 후배고 후임자한테 미리 12월 3일 날 뭐 10시쯤에 출동 준비하라고 이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얘기를 했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놓고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한 20분 더 될 거라고 또 전화를 했어. 이게 말하면 노상원이가 이 CIA 블랙 요원이라는 증명이라고. 계엄하기 전에 벌써 그 사태를 미리 알고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미국 측을 대신한 책임 요원이었지.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주 씨 얘기는 취재원이 8군데라 이거야.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노상원 씨도 하고. 근데 이제 안병희라는 사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뭐 자기가 미국 측 요원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안병훈? 안병희. 안병희? 예. 어디서 나와요? 뉴스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복장하고. 신분이 뭐예요? 아니 신분이 글쎄 잡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미국 요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 있었거든. 유튜브 언론에 나와요? 나오죠. 그래? 안병훈이라고? 안병희. 안병희.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감옥소에 있지. 왜냐면 허위 사실 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KBS에다가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디프레스 돼서 자기가 이런 가짜 뉴스를 해서 사람들 길을 살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스카이 데일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 이런 사실을 얘한테도 들었거든. 다른 데서도 들었지만은 얘한테도 들은 건 사실이야. 근데 기사 쓸 적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차 저기를 체크를 하는데 이 사람도 그 8군데 한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묻은 거지. 이 사람은 저 약간 또라이냐 진짜. 왜냐면 지금 딴소리 하니까. 근데 이거 지난 중과에 주 회장님 늦게 오셨네요. 헤매셨어요?
어? 헤매셨냐고 찾는데. 해명이 게 아니라 이제 늙으니까 걷는 것도 늙어가지고. 많이 보셨네요. 전에 충청향후 회장님도 하시고 하던데 출신이십니다.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지난주에 스카이데일리 전 대표 조정진 씨하고 전화를 오랫동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확인하려고. 자기가 나한테 한 얘기를 제가 일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말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려고 했더니 이놈이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거 싫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야. 네? 싫지 말라고. 자기가 한 얘기를 얼른. 신문에 기사화하지 하지 말라고. 마라. 아니 내가 내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확인했는데 사실이다. 그러고 내가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에서 들은 얘기를 근거해서 기사를 쓰는데 네가 뭐 쓰지 말라 쓰라 하느냐 이렇게 했다거든. 그 이놈이 이제 KBS에 가서 내가 얘기했던 게 다 뻥이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거짓말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조정진 수 씨 됐고. 얘기는 그거야. 마이크 몇 잘 수? 가운데 놓고.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블랙 요원이면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 당연하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발설해놔놓고 나서 이놈이 가짜 그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해놔놓고.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CIA에서 you shut up, 이 명령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르는 거 아니에요. 잘리는 정도 아니지. 국가 비밀을.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냥. 그러니까 잘리는 이제 정도가.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 다음부터 미친 행세를 하는 거야. 노상원이가 점집을 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냥 뭐 그랬다고 일부러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동부 지법에 가서도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자기 큰일 났잖아. 이게 말을 안 할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 얘기는 그거고. 그래서 괜히 스카이데일리만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점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이제 전체적인 건 그렇지. CIA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교감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계엄을 선고했는데, 계엄령도 그렇잖아요. 12월 3일이 화요일이거든. 계엄령을 화요일 날 하는 놈이 어딨어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왜냐면 국회를 막아야 되는데 국회가 오픈되어 있는 왜 화요일 날 하냐고 하면은 토요일 날 했어야 되지. 그건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 그런데 그날 해야 될, 그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 그날 수원 연수원에 그놈들을 체포해야지. 그날 미스하면은 다 가버린 다음에 안 되니까 현장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면 될 때까지 말을 못 하잖아. 지금도. 그런데 그 측근이 언젠가 가서 얘기하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발설하면은 중국하고 전면전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 큰 일이 벌어진다. 그 논리는 뭐냐면은 그거
그것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이라는 것은 확인되기 전에는 피의자일 뿐이에요. 그죠. 피의자가 90여 명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해서 수사해서 재판을 해야 범인이 확인되는 거라. 그런데 이런 간첩은 모든 그런 단계가 할 수 없는 성질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시민권자를 무단으로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보냈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놈들이 간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취급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서지만은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 납치한 거거든. 납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정보부하고 결탁해서 중국 납치해서 절로 데리고 간 거겠지. 그러면은 그쯤 되면 중국에서는 이 불법성을 내세우면서 아 그건 지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부인해버리면 그만이야. 또.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면 부인하면 그만이지.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니들이 정상적으로 체포해서 했어야 되지. 납치해가지고 배로 싣고 오키나와로 갔다는 게 말이 돼요. 미국도 깡패 짓을 한 거고 한국도 같이 한이 동조했다. 정권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데 말을 못하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인 건 확실해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언론에 많이 떠들리는데 오래전부터. 아니 글쎄 그걸 갖다가 확실히 배경에 조정진 씨가 8군데 다 체크해가지고 쓴 기사인데 자기는 틀림없다 이거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정황을 보면은 언더스탠더블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의 경우도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 미국이 터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 미국이 뭐 때문에 터뜨리겠어요. 이게 중국 간첩들이 선거 개입을 해서 미국까지 피해를 본 건 사실인 걸 아는데 첫째는 얘들을 체포해가지고 데려온 것이 일단 외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첫째는 일단 떳떳하질 못해 국제사회한테 법적으로. 둘째 이것을 터뜨리면은 우리한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나? 중국. 아니 중국이 이제 부인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논쟁거리만 될 뿐이야. 사람들이 전부 미국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특히 지금은.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 증거를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대주고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이제 딜하는데 패로 쓸 거라 이거지. 패로 쓰는데 유용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윤석열이 걱정할 뭐 필요가 없다고 할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터뜨리지 못하는 결국 미국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근처에서 했던 조치 중에는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한테 데모에 참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 후속 뉴스에 보면은 그 연수원에서 어떤 형태의 부정선거 간첩 노릇을 했느냐, 걔네들 이제 조사하면서 실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실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론조작은 그 우마이당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뭐? 오마이당? 중국에서 가짜 뉴스 이거 하면은 할 건 하는데 몇백 원씩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 그 숫자가 여론 조작하는 숫자, 댓글 다는 댓글 부대들. 댓글 부대. 그런데 댓글 부대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그것도 돈이 들고 또 이게 기밀이 새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계속 씹어가. 뿌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엄청나지, 무서우지. 무서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지금 댓글 부대가 문제가 아니야. 댓글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야. AI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중국 CCP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목인 우드, 나무 인간. 나무 인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우드맨이라고. 걔들이 실토를 한 거지. 니들 어땠지도 너 네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그 일을 했다고 그런 거야. 근데 여론조사 그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 이건 하나 믿을 게 안 돼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여론조사. 그 전에는 애들 시켜서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필요 없어. 그게 매크로라는 그 프로그램이거든. 그냥 하면 쫓아가면 다 하는 거야. 수도 없이. 그러니 이게 믿을 세상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한테. 뭐 제가 한 말 중에서 혹시 묻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들은 얘기 답변해 드릴 테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무섭게 돌아간다고. 뭐 선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그 조선족이 있을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조선족은 한국계가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세대들이 100년이 지났다고요. 한 4, 5세대 흘렀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백 년을 100년을 사는 사람이니까 만나서 한국말도 되고 조선족의 연변에 뭐 하여튼 뭐 거기 있는 조선들. 그런데 생각들은 중국이 있거든. 근데 한국에 대해서 생각 안 되는 건 세컨더리 이슈지. 프라이머리는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족이 한국계 무슨 유태인의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착각이죠. 네, 그래서 동감하는데 우리도 이제 캐나다에서 사니까 우리 캐네디언 시티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56년을 여기 사는데 한국 사람이거든. 그렇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지 캐나다 사람이 아니야. 행세만 캐나다 사람 하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족도 중국이 시민권이지만 한국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no way. 우선은 우리도 내 애들만 해도 이게 우리말로는 잘 안 통하니까 캐나다 편이지 한국 편이 아니야. 그런데 걔들은 벌써 몇 세대잖아요. 외정시대 때 갔었고. 몇 세대가 흘렀죠. 근데 중국 교육을 여기다가 들여다보면은 중국화 시키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뭐 조선족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가르친다는 거하고 어렸을 때 그 중국화
그러니까 그저 중국 공산당인데 그거를 갖다가 신격화하는 거는 실제 제가 그쪽에 좀 교육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여러분들이 상상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화가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중국화가 돼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공산당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시노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노피케이션인데 지금 헬로 아니 내가 2017년에 한국 갔는데요. 김밥집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내가 중국을 욕했더니 중국 공산당 막 화를 내면서 내가 공산당원인데 네가 왜 중국 그래 혼났어요 내가. 근데 한국에서 3년, 5년만 살면 투표권을 준다면서 그건 무슨 근거를 주는 거예요? 조금 문제, 조금 문제지만 온갖 혜택, 예? 온갖 다른 혜택, 혜택, 금융 뭐 혜택, 어려움. 뭐 근데 한국 그거 국민들보다 더 잘해준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화가 문재인 때 그렇다고 만든 문예부터 시작한 거지. 시작이 된 거지. 지금 현재 지금 중국화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영향을 받고 저기 개발된 나라인데 이제 특히 조선족 애들이 왜 중국화가에 대해서 또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조그만 한국 국민이기보다는 대국 국민이다 이거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생태계가 그리 자랐기 때문에 어렸어. 사람도 짐승하고 같이 살게 하면 또 짐승이랑 마찬가지라고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애들이 뭐 꼭 대국을 의식해가지고 대국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라고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떨어진다. 이북도 마찬가지라. 지금 해방된 80년 됐는데 이북 사람 뭐 얘기가 같아 나와봐요. 인간 그거 안 하면 정화하지 않으면 세탁하지 않으면 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내가 부정론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국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원래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식화 돼 있어.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것도 일부고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또 평통회의 때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분 살아 계실 적에 내가 안병헌 씨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고. 아니 선생님이 작사한 우리의 소원 통일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불렀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부르고 근데 똑같은 노래를 또 김정일이하고 손잡고 똑같은 노래를 하거든. 그랬지. 그러면 이게 무슨 통일을 얘기하느냐? 어떤 통일이야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의 소원 통일은 당연히 이 북진 통일을 얘기한 거거든. 그때는 뭐 설마하니 적화 통일 얘기를 했겠어라는 건 1%도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지금이 말할 저게 통일이라는 것은 위치 통일이야? 무슨 통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퀘스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80년간 따로 살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통합을 한다? 안 되는 소리. 이게 꿈에도 우리의 통일이야? 큰일 날 소리라고. 그래서 큰일 나지. 내가 그날도 노래할 적엔 반주 우리의 소원은 자유 통일. 자유를 꼭 넣어야 돼요. 그냥 통일이라고 하면 무슨 통일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옛날에는 당연히 그게 반공 자유 통일인데 지금은 북쪽에서 통일하자고 하면 그게 적화 통일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부터 중국은 참여를 했잖아요. 1951년에 중국을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제 75년이 흘렀다고. 근데 거기에 조선족들이 참여한 기록은 있어요.
중공군 중에. 근데 그게 보통 1세대나 2세대 또는 빠른 경우는 3세대인데 그냥 2세대의 중심으로 좀 참전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6번째나 7번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중국 동포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같은 그 자유사상 뭐 이런 한인 그런 것들을 의지가 있느냐 없어요. 저는 만나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때 인상이 중국이 먼저라는데 제가 있을 때는 표현을 안 하죠. 하지만 그 의지는 확실하겠다고. 그러면 중국 조선 동포들이 조선 동포라는 것을 갖다가 단어를 화려하게 쓰는데 그 민주당에서 그게 노무현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또는 김대중부터도 그때 벌써 약을 갈았어. 근데 노무현 때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 그냥 꽃이 폈지. 그러면은 그 중국 동포가 동포냐 그 단어를 갖다가 서로 여러분이 하게 생각하시는 건 실수예요. 그건 역사에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하면 머저리티, 그 대부분이라는 게 지금 90%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90%나 90% 이상이 그 중국 편을 갖다가 그 순간에는 당연히 중국 편은 되지. 그냥 한국 편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는 길어지니까 다음부터 하고 아니 좀 기다려. 시간이 늦어서. 그다음에 김태산 씨가 쓴 내가 김태산 씨 그걸 쓴 걸 내가 봤는데 그보다도 좀 시급한 걸 제가 하나 적어 와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요거는 내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게 대한민국에 지금 대선이 물론 당연히 정권 창출해야 되는 대선을 대통령이 우리 쪽에 자유파층이 돼야 되는데 돼도 문제가 많아요. 되더라도 안 되면 완전히 적화통일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되긴 돼야 되는데 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얘들이 지금 대선도 치르기 전에 어떤 획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난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꺼내고 내가 적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 심각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의 대한민국 공산을 위한 획책 업무.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국군 방척 사령부를 분할하고 해체 수준으로 분할, 소위 말해 요즘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고 간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이 완전히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검찰을 검찰청으로 하나 공소하고 이 수사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격화시키려고 하고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하도록 바꾸겠다. 감사원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다 해먹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획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1월 갖다가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문재인이처럼 시즌2란 적폐 청산 시즌2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명백한 피해 숙청 앞으로 권력 완전 장악을 위한 독재 체제 구축의 시나리오 지금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미 탄핵과 사법농단을 통해 권력 탈취에 대한 실정 경험을 축적한 세력이다. 이미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정치 구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정치 구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적과 통일을 하게 한 구상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고 헌재가 8대0 만장일치 이를 인용한 그날부터 정권 탈취의 윤곽은 선명해졌어요. 이미 헌재에서 8대0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때부터가 자기들 목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각본대로 진행이 됐고 헌재가 그 인용한 날부터 정권 탈취의 윤곽은 선명해졌고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비판 세력은 철저히 제거할 자기들
비판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사회로 전환.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사회로 소위 사회주의 체제로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권력기관은 모두 무력하고 그리고 간첩을 잡고 군 내부 동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간첩 사는 거는 제가 못하게 할까. 국가 안보를 북한과 내부 간첩, 지금 경찰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북한과 내부 간첩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고. 그리고 방첩 기능을 세 개로 나누면 무력화는 물론이고 기무사 정치 개입이라는 저희 국군 방첩 사령부라는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군 내부에 반민주당 성향 장교들을 모조리 쏟아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민주 기무사 내에도 반민주당 세력들을 전부 다 쏟아내겠다. 자기들 식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업무예요.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계엄의 불시 제거. 이는 앞으로 어떤 국민적 저항도 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국민의 저항도 국민의 사회를 받은 국민들의 저항도 군이 통제를 해서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민주당 독재 체제 수리에 군이 방해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검찰청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화시켜가지고 수사권 없는 검찰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야기고 민주당을 공소처를 2배로 늘려가지고 칼로 유지하면서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정권이 조종하는 칼만 가지고 독립된 칼은 없애겠다는 독재자의 계산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을 철폐하고 국회로 둔다. 감사원을 갖다 국회로 두는 세계에 지구촌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걸 그렇게 만들면 그만이에요. 왜냐면 국회 지금 숫자가 절대 다수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니까 가반수 이상 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기관이거든요. 현재로서 국회가 통제하겠다 한다. 절대 다수의 국회는 결국 민주당의 마음대로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고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이야기야.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대통령이 돼도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 되긴 돼야 되지만은 그것마저 안 되면 완전히 저희들한테 다 넘겨가니까 그것마저도 다 묶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다시 권력을 탈환해도 대통령은 장식 진짜 국가는 만약에 자유파가 또 다시 이제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진짜 대통령 장식 진짜 국가는 민주당이 통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미명하에 내란은 아직까지 그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야. 앞으로 계속 이 정권이 그거 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계속 내란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내란이 완전한 종식이라는 미명하에서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 이재명이 말한 내란이란 자신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는 모든 저항을 말해요. 자신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세력들 전부 다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저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이라는 게 없어. 순수한 국민 저항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노조, 군 장교, 검사, 판사, 심지어 언론사까지 내란의 씨앗으로 낙인찍고 전부 다 앞으로는 전부 다 내란은 이런 네임 플레이트를 다 찍어 놓는 거예요. 또 뭐 조금만 나쁜 일을 하면 자기들이 볼 때 나쁜 일을 싶으면 내란이라는 이름표를 딱 단다는 이야기야. 씨앗을 낙인하고 숙전 대상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완장찬 자들이 복수극이고 새로운 공포정치의 서막이다. 공포정치의 서막이다. 국민들은 결론적으로요. 국민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안 돼요. 우리가 알던 나라가 선거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국가의 안보도 없다. 모든 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살할 수 있는 김정은식 통제 국가가 될 것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6.3 대선은 앞으로 이제 치러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전선이다. 일단 대통령이 우리 자유우파에 돼야 됩니다. 되고 나서 다음 문제는 또 해결하더라도 지금 안 되면 그것마저 안 되면 완전히 이제 뭐 이 자유우파의 어떤 힘이란 게 없어요. 그것도 뭐 전혀 뭐 어디 국민 뭐 봉기라든지 국민 저항운동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다 뭐 막겠다는 이야기. 침묵은 공포로 이어지고 방관은 독재를 부린다. 침묵은 우리가 침묵해서는 절대 안 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그래 방관은 독재를 결국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어떤 방법이라도 국회를 해산 또는 제일 문제가 우리가 국회 해산을 시켜야 돼요. 지금 어떤 이유로 만들어서라도 4.19 같은 그런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국회를 해산시켜야 돼요. 4.19 같은 국민 저항운동을 해산하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더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이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뭐 하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무기력한 당이잖아 지금. 네. 지금들 왜 그럼 돈 주고 지금 그 짓 하고 근데 많이 계속. 지금 국민의힘당도 그다음에 국회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101명만 사퇴하면 국회 해산 자동적으로 해산이 돼요. 그놈들이 원장찬 놈들이 벗으려 하지 않잖아 지금 현재. 그놈들이 그리고 부정선거 했다고 부정선거에 낙선된 사람 국민의원들은 지금 이제 선거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터집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못 내고 그 대신에 이놈들은 완장찬 놈들은 자기는 떳떳하게 지금 막 하고 있긴 해. 이거까지 한 4년 뭉개자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란 게 그런 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살겠다는 어떤 의식이 없다니. 일어나야 돼. 예? 국민의힘으로 4.19나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쫓고 국민 저항운동이 그래야 돼. 일어나야 된다니요. 4.19 같은 국민 저항운동. 이게 4월 15일 우리가 지난 선거가 4월 15일이거든. 4.15 국민 저항운동을 해야 돼요. 제일 문제.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일단 국회를 해산시키자. 국가가 뭐 된다 그러면 물론 그렇지만 전부 일어나야 돼. 좋은 말씀인데 전부 맞는 말씀인데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하나는 그것이 조선일보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조선일보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이름을 써서 아주 라이크리 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 들어가도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게 없죠. 근데 조선일보라는 이걸 이름을 각색을 좀 했지. 조선일보가 저런 기사를 낼 리가 없어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라는 이름을 썼는데 조선일보 들어가 보면 저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조선일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쓴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다 맞아. 맞지? 근데 조선일보가 저런 식으로 쓸 놈들이 쓸 게 없다니. 오케이. 넘버 1 그거고 넘버 2는 감사원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감사원은 그 성격상 독립자체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국회 산하에 둔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이 맞아요. 원칙상으로. 미국도 국회 산하예요. 지금 이제 국회가 그래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기능은 행정부의 일을 감사하는 거거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거든. 원칙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회를 저렇게 가짜 국회를 넣어서 장악하고 있으면은 걔들 하수인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중요하죠. 법치국가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만들어 놓고 법대로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느냐?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법대로 안 하니까 또 법이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과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법이 다 일일이 다 넓어할 수는 없거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현농전 노태학인데 전에 했던 이정희인가? 제가 일일이 지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개 했는데 그 답을 선관위원장이 하지 않고 선거입과장이 했어. 나한테 실무하는 사람은 선거과장이니까. 선거과장이면요 사실상 선거 실무자라고 그놈이 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이거는 법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 선관위에서 만든 규칙,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런 거거든. 근데 지들이 규칙을 만들었어. 근데 따라서 시행령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규칙은 시행령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라 상식적. 근데 규칙이 시행령이나 법을 위반한 규칙을 정했어. 그러면 규칙이 위법이거든. 근데 그 위법을 카프라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법원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수루를 하잖아요. 그건 규칙이 법 위반이다. 그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할 적에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고. 규칙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저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놈의 대답의 걸작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 이거 화를 미치고 만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없어서 했다는 거야. 이런 싸나바가 열 받쳐서 말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야. 세상에 이론이 꿀리면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법으로 다 규정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했으니까 노프라브럼이라는 거야.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거 규칙이 내가 볼 적에는 이 부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법이 이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말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부정선거로 할 수 있는가를 프리플랜 해가지고 기획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건 이따 식사하고 나서 하죠. 일단 식사 하시죠. 식사 기도 안 해도 되죠? 각자 기도하셨어요. 각자 기도하시고 드세요. 요거 떡은요. 우리 길창세 장로님의 사모님. 길기분 권사님이 예. 주신 거고 나머지 제가 어느 분? 예? 길창세 길기분 권사님. 길창세님이라고 서독 오늘 참석 안 하셨어? 그분은 오늘 못 교회에서 노인대학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봉교에 너희들 있지. 보은교회 그분 아주 나도 오라 그랬는데 못 우리 갔어.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같은 아파트. 네. 떡은 안 잡수시나 봐? 떡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없는가? 이거 길 장모님, 사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길 권사님, 길 장모님. 아니요. 미세스 길이 그분이 오늘 떡 해주신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분들만 해당해서 뭐 드려요? 근데 아니 예전 예. 뭐야 저 대부분에서 이번에 뭐야 이재명이 그 선거법 사건에 서두른 이유가 뭐야? 예상보다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일 거야? 저희가 또 그것처럼 그 두 개만. 아니 왜냐하면 선거법에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우리가 기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빨리 선고를 내려서 이제 저기 회의적으로 하지 않다는 거 후보로 될 수 없다는 게 판결 나면 좋지. 근데 후보 등록이 5월 12일까지거든 마감이. 그 등록하기 전에 해야 딴 놈이 나오든지 할 수 있잖아. 딴 놈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김동연이하고 누구지? 김경수. 네, 김경수하고 있잖아요. 그는 드라마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글쎄 이제 어쩌면 그래서 우리 쪽에서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빨리 해서 그는 빼버리자 하면 좋은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고 it's okay 하면 우리 물끝장 나는 거지. 그것처럼 뭐야 법무재판소처럼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글쎄 뭐 아니 아주 기가 막히니까 알 수가 없어 이제. 알 수가 없어 지금. 아니 어떻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놈들이 그렇지. 그냥 한놈 전부 다 꺼져가지고 그냥 그 자익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팔등을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그 공작하기에 대한민국 사회가 좋은 거야. 왜냐면 약점을 펼쳐버리면 공작 못하니까. 그러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재판관에 돼야 되지 않느냐. 말은 맞는데 뒤지면은 약점이 없는 놈이 거의 없는 거라. 판사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약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게 전문가잖아요. 이재명뿐이 아니라 이 적화 세력은 간첩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가다. 이 사람은 뭘로 저기 공격하면 넘어갈 거. 네, 최근에 이제 트루도가 물러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수상이 됐잖아요. 그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 행사에 오기로 약속은 안 했지만 거의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선거잖아. 지금 정신이 없고 내 생각에 이제 못 온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또 미시사회에서 카니가 온다고. 그냥 국회의원인 거하고 장관인 거하고 또
문신의 폭이 더 좁아져요. 그렇죠. 장관은요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수상이 회의를 한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장관은 MP는 늦어도 괜찮아. 안 되네. 그렇게 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촉각을 세워서 그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는 통지가 네? 투표는 통지가 투표는 통지가 안 온다고. 통지가 왔는데 내가 왔어요? 예 왔어요. 며칠 전에 왔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그날 제가 예 가서 아까 이제 축구합니다. 대독하려다가 생략한 것은 김태산 씨 얘기인데 이건 여기 유인물에 돼 있으니까 그 요지는 뭐냐면 이번 대선은 지금 선거 시스템 가지고는 하나만 하다 이거야. 하나만 하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는데 그렇다면은 여당이지. 자꾸 국힘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 선거 시스템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옛날에 보이콧을 해야 되거든. 보이콧 해야지. 그래서 보이콧 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돼도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서로 하겠다고 연합 문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뻔하게 떨어질 놈들이거든.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같이 경쟁했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안 해도 되고 그냥. 그래서 이 양반도 저나 똑같이 이게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야.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제가 한번 기고를 하겠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첫째는 법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규칙이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고 그런 거거든. 재치 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행동을 걸으면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이지. 길 가다 말고 옆으로 걷는다? 그거 애부동물이지. 그러나 이렇게 저 횡단보도 걸을 적에 왼쪽으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상식적인 거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죠? 그렇지. 그걸 영어로 due라고 그래요. duly.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게 이 세상의 일은 다 두 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법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해야 할 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상식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그게 죄인 거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맞잖아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반드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지만은 마땅히 duly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볼 적에 엉망이다 이거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근데 여기서 평등 선거라면 평등하게, 오케이. 비밀 선거 누가 모르게. 또 가깝고 멀고 그런 거는 직접 선거, 딴 사람이 하면 안 되게. 여기서 보통 선거라는데 보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보통 선거가 그냥 보통 우리 말로 보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통 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이라는 것은 유니버설이라는 얘기예요. 예? 세계 인권선언도 세계가 아니라 유니버설 데클레이션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래서 보통 선거라고 할 적에는 누구나 김가건, 이가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의미 중에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선거가 보통 선거의 원칙 속에 포함된 말이라고. Understand? Generally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보편적인 거. 전자로 하면은 이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보통 선거 위반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사법은 어떤 죄를 지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그 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반드시.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형법은 실체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에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규정된 것이 공직선거법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절차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오더. 그렇게 하고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매너. 차례대로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절차예요. 그것을 규정한 것이 절차법으로서의 공직선거법이라고. 예를 들면은 뭐를 먹고 이빨에 껴야 되는데 이쑤시개 먼저 하고 먹는 게 맞아요? 먹고 이쑤시개 하는 게 맞아요? 순서가. 먹고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 순서를 맞춰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의 중요한 점이라고. 그런데 이 수식계를 이렇게 쓰시지 않고 뭐 여기다 쓰신다고 하면 안 되죠. 방식도. 그런 절차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이거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절차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따 얘기했지만 또 선거에는 반드시 세 개의 필수 요건이 있어요. 선거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거인, 투표하는 투표자가 있어야 돼. 투표자가 없는 선거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투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손으로 들기도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은 손 들어서 셀 수는 없는 거고 투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투표자가 있어야 되고 투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참관인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아닌 그게 3대 요건이에요. 선거에는. 그런 점에서 이따 설명했지만 지금 공직선거법 현재 선거 세칙이 잘못되어 있는 거. 참관인이 한국에 지금 제대로 생긴 참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서제스트한 것이 6가지거든요. 이제
지금 중앙일보에 다음 주에 나는데 한국에도 보냈고, 첫째는 선거를 하면은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가, 박가, 이가 이렇게 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명단이 있어서 김가가, 이가가 가서 틱을 해서 유효한 엘리저블한 투표자가 투표를 하는지가 계산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지금 한국 사전선거 시스템은 말이죠. 몇 명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세상에 선거가 이런 선거가 어딨냐 이거야. 특히 같은 데서, 같은 구역에서 선거를 하면은 누구 왔네 해서 알 수 있는데 아무 데서 할 수 있게 해놨거든. 여기 사전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니 여기 달라요?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사전선거 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안 해. 아니 부산 가서 하더라도 있고 제주도에서 하더라도 그놈이 어디 가서 할지를 알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사전 선거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때 당일 선거 못하고 사전 투표를 한다. 어디서 할래? 부산 동래구에서 하겠다. 그러면 동래구에다 연락해서 명단이 있어야 되거든. 제주도에서 할지 광주에서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명단을 작성도 못해요. 또 테크니컬리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이게 시스템이냐 이거요. 컴퓨터 시대인데 그게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전산으로 통합 전산 명부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전자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아무개 하면은 거기서 오케이 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첫째는 선거인이 사실상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둘째는 선거인이 실직이 없으니까 참관인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참관이 없는 선거를 하는 거야. 선거인이 없는 선거를 하는 거야. 그 문제가 있잖아요. 접수한 놈이 접수한 사람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냐. 아니지. 선거 아니 투표할 때. 일단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에 어떻게 하느냐면 선거한 사람을 10명이 했는데 20명이 했다고 부풀리게 발표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10명은 어디서 데려오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선거를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다. 투표자가 3천만이다. 그러면 선거를 쉽게 하는 사람은 한 60% 되거든. 대개는 한 40%는 않는다고. 그건 이제 통계가 나와. 이 사람은 않는 사람. 그 명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다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늘려놔. 늘리는 방법은 좀 이따 얘기할게. 늘린 다음에 그 사람이 투표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투표함에 투표지가 있어야 되잖아. 카운트할 적에. 그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야. 만들고 넣는 방법은 또 있다 얘기했지. 그래놓고서 이제 그걸 전자기를 또 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대로 분류가 되고, 예? 자유당에 있는지 보수당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맞춰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선거 인수를 부풀린 거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계산이 잘못됐어. 에스티메이션이 잘못됐어. 이거 더 늘려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이 전자 개표기를 조작해서 피니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흔한 말로 마사지라는 말이 있죠. 마사지 한다고 하잖아요. 통계 숫자도 고치고 피니싱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전자 개표가. 자, 그럼 차례대로 얘기할게. 그러면은 선거인을 어떻게 부풀리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아예 명단에 서울에 있는 명단에도 없는 뭐 고양이, 이름이 고양이, 바둑이, 어떤 사람은 130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130세가 투표했다고 나오잖아. 이게 가짜로 넣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조작하느냐? 선거 때 되면 임시 선거 사무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처에다가 뭐 가까이 붙을 필요 없어. 적당한 거리에다가 거기서 본 투표소의 전산망하고 다 연결해놔. 그래서 여기서 10명이 투표를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또 투표지를 만드는 거야.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게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5명이 했는데 6명이 한국으로 나오거든. 단말 위에 숫자가 나와. 투표자 수가. 그 지절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밖에서 인플레이트 숫자가 부풀리게가 되고 뭐 심지어는 임시사무소가 아닌 딴 데서 해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늘려놓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실물 투표지를 누가 어디서 만들어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사무소에서 출력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출력되잖아요. 투표지가. 그러니까 임시사무소에서 만들어서 그 숫자는 올라가지 할 수도 있고 아예 딴 데서 만드는데 이 투표지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한국말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제21대 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국회를 극회라고 하다가 이 스펠링이 잘못돼서 한국말이 투표지가 이건 한국 사람이 조작한 것도 아니야. 아니 국물도 모르는 투표지를 만든 거야. 그걸 어디서 만들었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인쇄소가 만든 거거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그거를 왜 한국에서 왜 안 만들고 중국에서 만드느냐? 한국에서 만들려면 어떻게든지 이 새거든. 중국에서는 깜짝깜짝 그러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 대선 때도 트럼프 같이 쪽에도 부정 투표가 칼에서 공수해서 애리조나로 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가짜 투표가 안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게 넘버 2가 뭐냐면 이 가짜 투표지에는 선거하라고 오면 투표지를 교부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준다고. 투표용지에. 그래 이게 진짜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 내 도장 아닌데 하면 이게 가짜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왜 선관위원회가 이게 기획됐다고 하냐면 이 규칙을 법에 돼 있는 규칙을 이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대신에 사람 막 믿는데 시간 걸리니까 인쇄해버리자. 그래서 그게 소위 인쇄살인이라는 거예요. 인쇄할 때 그냥
낙인을 해놓는다는 이야기지. 인쇄 뿌린다니까 인쇄하면 날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쇄지 그게 날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게 날인 아닙니까? 투표지 만들 때 그리고 투표지가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건 아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의미가 없지 그.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 나왔잖아. 인쇄 날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국어로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국어학자도 많고 재판관도 많고 언론인도 많고 그걸 지적하는 놈이 없다니까 그러세요. 자, 거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건 인쇄 날인은 이게 날인이 아니니까 이건 무효다 라고 이제 대법원에 수를 했어. 그 대법관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괜찮다고 또 확기도 되고. 뭐다 그러니까 그걸 물으면은 설경에서 대법원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이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있지만은 이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돼요. 있죠. 일련 번호.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이 일련 번호가 이제 우리 쇼핑할 적에 보면은 그 바코드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스캔하면 이렇게 콩나물 100g짜리는 얼마나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그 바코드 밑에 번호가 있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 뭐다 그런 그걸 나타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투표지 경우에는 번호가 1년 번호로 나가야 된다고. 100명이 했으면 1번서부터 100이 돼야 돼. 그런데 바코드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바코드 안에 그런 번호가 있다는 거야. 안에 바코드 안. 지금은 QR코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바코드로 바꿨어요. 그 바코드 안에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그건 볼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하기를 또 해. 아니 바코드에 있어 볼 수가 없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밑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 아니 내가 몇 번에 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첫째는 그게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투표를 할 적에는 투표지를 교부 받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할 적에 투표하기 전에 아니면 투표 후 한 후에도 이 번호표를 절취해야 돼. 떼야 돼. 떼서 딱 박스에다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수와 번호표하고 맞아야 돼. 맞아, 숫자가 맞아요. 내가 여기 카나다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한다고. 나만 아는 놈이 없어, 한국에도. 이 시스템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 수표책 있잖아요. 수표책에는 수표책 옆에 번호가 있다고. 그러면 수표에도 번호가 있어. 그럼 올 적마다 한 사람씩 준다고. 그 번호, 그럼 번호대로 한쪽은 다 있잖아요. 100개가 나가. 요한테 지불했다는 100개가 이쪽 번호도 있어. 확실하지. 그러고 이제 투표함에 넣을 적에 하면 넣고 나서도 이걸 찍어서 이거 따로 놓으면은 첫째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야. 왜?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 투표지를. 네? 내가 몇 번 투표지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첫째는 이게 가짜를 넣어도 가짜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수 없지. 투표 사람, 투표한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투표함에다 넣은 투표지가 몇 장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깜깜이 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적어도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근데 선거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원래 없었어요? 그 도장 찍는 게 원래 올해부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본 선거에는 정상으로 해요. 정상을 한. 원래 선거라는 것은 본 선거건 사전 선거건 똑같아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사전 선거에는
아침 2시까지 인쇄로 해버린다니까 도장 찍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그건 변명도 안 돼요. 뭐 사육시. 그런 거에 또 기가 막힌 게 한두 개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랑? 투표함에 넣은 거를 오늘 열었어? 그 자리에서 그냥 까면 되는데 사전 선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부산에서 하는 거는 며칠 있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반의 사전 투표라는 걸 없애야 되고 또 사전 투표라는 걸 없애야지. 여기도 사전 투표가 있지만은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신청해서. 네. 신청을 하고 아니 신청 안 해도 이게 사전 투표하죠. 이게 외지에 나가가지고는 투표할 수 안 없는 되지. 거예요. 왠지 자기 거주지에서 해. 아니 선거하는 날을 국경일로 해서 놀리는데 왜 딴 데 가서 하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투표하면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열으면 안 되잖아. 봉인을 한다고, 봉인 실링을 한다고. 그래가 사인을 하겠지. 사인해서 양쪽에. 그러면 이 실링이 확실하려면 이건 떼면은 찢어지거나 뭐 표가 나야 되거든. 표가 나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봉인을 하면은 이걸 뜯으면은 두 가지. 하나는 뗀 자국이 나와요. 나와야지 당연히. 둘째는 여기에 이제 서명인 했잖아요. 여기에도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런 효과가 있어야 돼. 근데 저 때도 왔었지만 떼니까 뭐 여기 표가 안 나는 거야. 뗀 자국이 안 나는 거야. 그 봉인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그 봉인하는 그 스티커를 갖다가 쟤들이 만들었구만. 그런 식으로 다시 떼가지고 다시 붙일 수 있게끔 아무 그거 없이 한 적 없이. 그거 완전히 사기고 그냥. 그건 사기야. 그건 보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티커를 그따위 거를 또 하고 그 스티커를 어디다 주문했냐니까 뭐 강화도 어디 있는 조그만 회사 왜 거기다 했냐니까 아 그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봉인을 확실히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욱이 안 나게 뗀다 하더라도 이 봉인지 관리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봉인지에도 1년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몇 번은 여기 구역구에서 쓴 거다. 이게 있어서 그걸 떼서 딴 걸 붙이면 안 되게끔 나중에 나오면 그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떼서 다른 건 넣어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해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면 구조적으로 제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또 그다음에 갑시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투표지를 넣고서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김하고 이하고 박하고 했어. 그럼 나중에 이제 개표장에 가서 이제 열잖아. 열기 전에 김하고 박이 내 사인 맞아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김하고 이는 봉인할 적에는 김하고 박이 이하고 박인데 개표할 적에는 딴 놈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고. 그러니까 적당히 사인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4사람이 쳤는데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관인이 없으면 안 되거든. 네? 참관인이 없으면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지. 네. 그거는 근데 이건 시스템이 참관인이 없어도 참관 사각지대가 돼 있다고. 첫째는 그거 해먹으려고. 그날 투표 끝나잖아요. 그러면 봉인한 뒤에 경찰이 호송해서 선관위까지 가지고 가요. 선관위 문까지 가지고 간다. 그 안에서는 모르지. 몰라. 그래 그건 이제 다 끝나면 선관위 문에서부터 개표장까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뭐 알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참관이 없도록 참관인이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관내 사전 투표한 거 있잖아요. 부산이 관내 사전 투표한 거 부산에서 온 거 그건 이제 우편 배달된 우편소의 집중국 해가지고 온다고.
오면 이게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접수하는 건 상관인이 봐야 되잖아. 근데 선관위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 상관인이. 그럼 무풍지대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접수한 사람이 뭐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무슨 뭐 한국 성이 아니요, 뭐 개시 무슨 뭐 별 웃기지도 않는 성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접수하는 사람이 아니지. 접수한 놈이 10장을 접수했는지 100장을 접수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집어넣는 이유가 결국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놈들, 결국 그 외국 사람, 중국 놈 같은 경우는 집어넣는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것도 없을 수가 있지. 그 자체, 표지를 접수하는 놈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런 다음에 그 투표함을 CCTV가 있는 방에다 넣는다 이거야. 24시간. 근데 CCTV라는 것이 얼마든지 잡고 이게 그 저기로 가야 돼? 가려고 일어서는 거야? 자동차 파킹을 2시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단체 사진 먼저 찍고 합시다. 사진 찍고 가요. 사진을 찍어요. 아니 자동차 1시 45분까지 한다고 자동차 파킹을 2시까지 해놨어. 요 뒤에 확인을 하면 그거 싸고 그거 좋은데 저 뒷길에 그거 하면 뭐 얼마든지 뭐 내가 그거 한 대 파킹한 대로 빨리 여기 자 여기 지금 바로